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우리 숙제가 마련되어 있죠. 숙제는 오늘 A타입, B타입, C타입 3개가 있습니다. A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세 번째 오늘 상승률이 5% 이상. 네, 그러면 저점에서 도는 우리 그 장대 양봉 발생한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에서 도는 우리 장대 양봉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도는 장대 양봉을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바이오 사이언스죠. 이건 비록 저점에서 돌았지만 45,000원을 넘기면 다중봉 다중턱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이는 여기 상한가 뒤에 아주 애매하다 그랬죠. 아주 애매했는데 계속 눌렸어요. 그래갖고 거의 6,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헤이는 6,000원까지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나름 이제 반등의 신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LB 글로벌은 이제 오늘 HLB 형제들이 다 뜨죠. 다 뜨고 또 HLB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거의 판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솔트웨어도 너무 많이 내려왔죠. 이게 뭐 거의 역사적 신저가 수준에 내려왔다. 근데 이게 오늘 아까는 양봉이었는데 지금은 음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1,090원이 깨지면 역사적 신저가가 깨지기 때문에 손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이거는 저점에서 비록 돌지만 너무 종목이 무겁고 26,000원 넘어가면 또 다중봉 다중턱 12,000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국 SNC도 이게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5,500원 이상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퓨처캠은 월봉을 보면 거의 판바닥 6,000원 수준까지 다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록 며칠 전에 갭상승 장대 그 갭하락 장대 음봉이 생겼어요. 무려 19%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횡보하다가 어제도 거래량이 150만 주 붙었고, 오늘은 어제가 거래량이 뭐죠? 어제가 살짝 30만 주 거래량이 되고 오늘은 150만 주 이렇게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는 6,000원을 딛고 올라온 경력이 여러 번 있다, 이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드 팩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상한가 뒤에 갭상승 장대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시력의 평단가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CNT 85, 이런 그 흉악한 아까 위가 흉악한 이런 종목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이오노트도 오늘 다시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긴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SL도 갭상승 장대 음봉 정리돼서 추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 이런 종목은 이제 혹시 들어가려면 이때의 고가인 5,180원을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할 때 들어가야지 되는 거다. 우리 딩동 돌파법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이런 종목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한 주를 갖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도 여기 작년 10월 이후 신고가를 썼죠. 신고가를 썼는데 오늘 다시 도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살짝 무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램, 이게 동전주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동전주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그래도 양봉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 저점 도치를 만들려고 굉장히 세력에 애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건설은 며칠 전에 갭상승 장대 음봉을 못 이기고 다시 긴꼬리 달고 내려와서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TSI도 바닥을 딛고 올라오지만 13,000원, 14,000원 넘으면 다중봉 다중턱이 기다리고 있다, 12,000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이죠. 네이처셀이 15,000원 밑으로 이 종목은 15,000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성격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25,000원도 오늘 돌파했어요. 그래갖고 이 25,000원을 돌파하니까 많은 또 그 형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이 종목은 월봉을 보면 옛날에는 한때 61,000원까지 올라갔고 2021년도에도 5만원 가까이 갔던 그런 경력이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무슨 제약 관련주, 줄기세포인가요? 그런 줄에 갖고 정보 호재, 이거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도 무거운 종목인데 8만원 넘어가면 굉장히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HLB 생명과학도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SV 인베스트먼트도 앞에 갭상승 장대 원봉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CES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종목인데 12,000원 넘으면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거래량이 무려 250만 주나 됩니다. 그 다음에 HLB도 마찬가지다.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황금 ST죠. 황금 ST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7,000원 바닥을 이면은 다시 10,000원 이상으로 가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동폭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월봉을 보면 다시 13,000원을 한 번은 돌파할 것 같은데, 이 10,000원 넘으면 다시 여러 번 주저앉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소니들은 어려운 문제 갖고 우리가 애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국 RNS도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죠. 이 종목도 5,000원 넘으면 첩첩산중이 기다리는 단점이 있다. 두산 에너빌도 이게 17,500원이 넘으면 너무나 많은 첩첩산중이 기다린다. HLB 제약은 작년 11월 이후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15,000원을 넘으면 너무나 많은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양그린파워는 신규 상장주인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 갖고 리스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신양에는 지금 양봉 도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13,000원을 넘으면 많은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갤럭시 어머니트리는 이게 여기서 폭탄 맞고 떨어졌는데 잘못하면 뒷폭탄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종목은 8,000원을 강하게 장대 항목으로 돌파할 때나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온테크는 오늘 시가를 무려 16%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앞으로 추가 상승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4,000원 돌파를 하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딩동 돌파법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T3도 다시 반등하는 것 같지만 악과 이가 살짝 복잡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롱 모빌리티는 이제 바닥에서 다시 돌면서 오늘 거래량도 1,000만 주 발생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노텍은 드디어 2,500원을 넘었는데 사실 긴 꼬리를 만들고 있죠. 2,500원 넘으면 너무나 많은 또 다중턱이 기다리고 있죠. 주봉에서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시 1,800원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더 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이 무려 1,300만 주나 이루고 있어요. 스카이문 테크놀로지요.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거래 정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라서 리스크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C 코트렐도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여기 1월달에 갭상승 장대 양봉을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앞에 11월달에 상한가주의 갭상승 장대 양봉이 있어가지고 조금 3,000원을 넘으면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죠. 유니온이 이제 이게 갑자기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2시 이후에. 근데 이런 유니온은 지금 받치는 게 30만 주밖에 없어요. 상한가를 받치는 게 3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렇게 9,000원 이상 올라가면 다중턱이 걸려가지고 조금 이제는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올라간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막판에 한 10% 정도 떨어지면 한번 더 노려볼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현대 비즈니스 스틸은
문 열자마자 상한가로 올라가서 굉장히 그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우리가 물살종,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우리 숙제가 마련되어 있죠. 숙제는 오늘 A타입, B타입, C타입 3개가 있습니다. 세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 B, C 타입 3개가 있고,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 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세 번째, 오늘 상승률이 5% 이상. 그리고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한 후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B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1.5% 이상. 그리고 오늘 윗거리가 6% 이상 달렸다. 이런 종목이 4개다. 그리고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3% 이상.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 신고가다.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4개가 있다. 그래서 사이좋게 4개, 12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타입은 첫 번째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세 번째 오늘 상승률이 5% 이상.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하는 오늘이 최대 거래량이다. 이런 종목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B타입은 첫 번째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1.5% 이상. 그리고 오늘 윗거리가 6% 이상 달렸다. 이런 종목이 4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은 작년 9월 이후 바닥 찍고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3% 이상. 그리고 네 번째가 작년 10월 이후,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오늘이 신고가다. 이런 종목이 4개가 있다. 그래서 A타입 4개, B타입 4개, C타입 4개. 모두 12개 종목이고 한두 개 오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푸른 바다에서 여러분 모두가 너무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내일은 TGIF입니다. 내일은 좀 더 붉은 불바다에서 여러분을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평생 주식할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은 공포의 벽을 넘어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해야 목도목 잔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일 2시에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종목왕 김정수, 딩동 종목왕 김정수 2시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였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